재료 씻으시면서 껍질 제거해서 재료 접시에 올려주세요. 껍질 있는 상태에서 올리시면 점수 깎일 수 있습니다. 재료 씻어서 재료 분리 하시잖아요. 그때 껍질도 다 제거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겨자채랑 풋고추전 딱 1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시험에 같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개 합쳐서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요구사항 먼저 보겠습니다. 요구사항 겨자채 35분 안에 완성하셔야 되고요. 채소, 편유, 황백지단, 배는 0.3 곱하기 1 곱하기 4cm로 써시오. 밤은 모양대로 납작하게 써시오. 겨자는 발효시켜 매운맛이 나도록 하여 간을 맞춘 후 재료들을 묻혀서 담고 잣은 고명으로 얹으시오 되어져 있습니다. 잣을 안 꺼냈네요. 풋고추전 25분 안에 완성하셔야 되고요. 풋고추는 5cm 길이로 소를 넣어 지져내시오. 풋고추는 잘라 데쳐서 사용하며 완성 풋고추전은 8개를 제출하시오. 8조각을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8조각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풋고추전 지급 재료는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냄비에 물 올려서 물 끓이시고요. 풋고추 먼저 손질하겠습니다. 꼬다리는 칼로 자르시는 게 아니라 손으로. 절대 칼로 자르시면 안 됩니다. 손으로 띄어내시고요. 5cm 길이로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 5cm 길이로 이렇게 자르시고요. 지금 여기 부분 살렸어요. 또 5cm 또 이건 5cm 넘잖아요. 5cm 또 잘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밑에 부분 잘라버리시면 안 되고요. 밑에 부분을 살릴 거예요. 밑에서 재서 가운데 부분을 버리시는 거예요. 밑에 아래 위는 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2개예요. 길게. 고추 하나에서 4조각이 나와요. 이렇게 하시는데 꼬리에는 씨가 별로 없지만 여기에는 씨가 있어요. 얘 떼실 때도 여기 부분을 살리셔야 돼요. 여기 부분 살리셔야 돼요. 물 끓일 거 불 좀 줄이고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물만 계속 끓고 있으면 불 줄여주셔야 돼요. 이것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끝에 잘라버리지 마시고요. 끝에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그냥 띄어내시면 돼요. 여기 끝에 부분 살려주셔야 돼요. 여기 끝에 부분 여기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씨 제거하시고 얘도 마찬가지 끝에 부분에 살짝 칼집만 내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자른 다음에 5cm 5cm로 자르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하세요. 전 2가지 방법 다 보여드리지만 편하신 방법대로. 여기서 5cm 첫 번째 맞춘 게 5cm 맞다면 그거에 맞춰서 길이를 동일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색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데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소금물에 소금 한 장술 정도 넣으시고요. 물이 끓으면 고추를 넣겠습니다. 데칠 때는 항상 소금을 넣어요. 초록색은? 네, 초록색은. 그래야 색이 더 선명해져요. 데치시는 시간은 한 30초 정도? 1분 안쪽으로 데쳐주셔야 돼요. 오래 데치지 마세요. 겨자 발효. 겨자 아직 제가 물이 안 끓어서 깎아서 한 큰술 해주시고 물 한 큰술 동량으로 넣어주시는데 물 한 큰술 조금 안 되게 넣어주세요. 얘를 거꾸로 엎어서 발효를 시킬 건데요. 너무 질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뚜껑에 넣고 살짝만 데쳐주세요. 30초 정도만. 초록색 색소 성분은 클로로필 색소예요. 클로로필은 온도가 너무 높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녹갈색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데치시면 안 돼요. 바로 찬물을 섞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네네네. 이제 고기 삶을 물을 넣을 건데요. 겨자채에 들어가는 고기는 고기를 삶을 거예요. 겨자채에 보시면 우리 고기 삶으실 때 집에서 고기 삶으실 때 파하고 마늘 다 넣으시잖아요. 근데 겨자채에는 파 마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편육 삶으실 때 파마늘 넣으시면 실격이에요. 왜냐면 주어진 재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풋고추전에 파마늘이 너무 많다고 해서 버리는 거 아까우니까 여기다 넣는다. 실격입니다. 절대 넣지 마세요. 그냥 여기 나오는 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절대 다른 거 넣으시면 안 돼요. 1대1로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흐르지 않아요. 흐르지 않게 하셔서 얘가 끓기 시작하면 고기를 넣을 건데 끓기 시작하면 얘 이렇게 엎어서 발효를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끓기 때문에 아직 안 해요. 발효할 거예요. 겨자는 약간 따뜻한 데서 발효를 시켜주셔야지 발효가 잘 됩니다. 그래야 매운맛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물에 넣고 삶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넣고 이렇게 핏물을 제거해 주시면 돼요. 물에 담가서 그냥 핏물 제거. 삶을 거는 물에 담가서 해주시고요. 우리가 볶거나 굽거나 하실 때는 그냥 키친타올에 핏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편육을 삶을 거라서 고기를 먹을 거잖아요. 육수를 먹을 게 아니라서. 고기를 먹을 거라서 고기가 찬물부터 들어가면 맛있는 맛이 다 빠져나와요, 육즙이. 그래서 뜨거운 물부터 팔팔 끓은 다음에 뜨거운 물부터 꼭 넣어주셔야지 고기에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응고가 되면서. 그래서 아직 물이 안 끓기 때문에 고기 아직 안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야채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하셔도 먼저 끝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야채는 썰어서 필히 물에 담가주세요. 오이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전부 다 4cm에 맞춰서 썰을 건데요. 제가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편하신 방법대로 하세요. 일단은 한번 썰어서 이렇게 한 번 썬 거예요. 반만 나눠줬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썰어요. 한쪽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게 이렇게 썰었어요. 그러면 이걸 삼각썰기라고 해요. 삼각형 모양이라서 삼각썰기. 삼각썰기를 하셔서 가운데 씨 살짝 제거하시고요.
오이는 초록색 부분을 쓰기 위해서 오이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을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여기가 1cm가 나오게, 여기 껍질 부분 있고요, 여기 살 부분 있어요. 근데 여기 씨가 있잖아요. 근데 1cm 이걸 다 잘라버리면 여기 씨가 1cm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얘 살립니다. 살짝만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썰어서 여기다 담그시고, 찬물에 꼭 담가 주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돌려깎기 하셨어요. 돌려깎기. 얘도 마찬가지 씨가 나오기 전 단계까지 돌려깎기 하셔서요. 넓이 1cm 이렇게만 써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편하신 대로. 껍질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오이는 껍질을 쓰기 위해서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껍질 꼭 쓰셔야 돼요. 초록색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둘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한 접시에 같이 올리시면 안 돼요. 이걸로 하시든지 이걸로 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만. 여기에 껍질 있고요. 얘는 껍질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끓기 시작하면 고기 바로 넣으세요. 고기가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넣어 주셔야 돼요. 고기가 반밖에 안 잠기면 고기 안 익습니다. 다 잠길 수 있도록 여기 뚜껑 덮어서 겨자 발효. 겨자 발효는 1분에서 2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4cm 맞췄으니까 해주시고, 여기 1cm 넓이 해서 겨자채도 재료 썰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 써는 게 다 보이니까 내가 길이를 잘 못 맞추겠다, 두께를, 넓이를 잘 못 맞추겠다 하시면 한 가지 기준점을 잡으시고 그냥 이거랑 동일하게 하세요.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기준점으로 그냥 무조건 이거 하나만 기준점을 잡으세요. 절대 들쑥날쑥하지 않게.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못 자르시겠으면 옆으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여기서 1cm를 맞추시면 됩니다. 편하신 대로, 편하신 방법대로 이렇게 썰으셔도 충분히 나옵니다. cm 맞춰서. 제가 당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양배추 보시면 여기 가운데 심이 있어요. 두꺼운 부분. 그래서 두꺼운 부분 안 받고 그냥 이런 부분만 받으시면 참 좋겠지만, 양배추 한 통을 나눠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분명히 받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양배추 양이 많으면 그냥 잘라서 버리시겠지만, 양배추 양이 얼마 안 되면 얘를 포를 뜨셔야 돼요. 이렇게 포를 떠서 여기 좀 얇게 해주셔야 합니다. 얘가 발효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으시면 냄새 맡아보시면 되는데 확 올라올 거예요. 그 시험장에 가실 때 마스크 꼭 쓰셔야 되니까 굳이 시간만 딱 지켜주시면 발효 다 됩니다. 1분 이상만 해주시면. 1분 이상 지났다고 어떻게 하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셔도 돼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1분 지나도 상관없어요. 2분 지나도 되고 3분 지나도 돼요. 근데 내가 당황하면 거기에 이 사람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당연히 심사위원 생각해요.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셔야 돼요. 아무렇지 않은 척. 제가 떡제조기에서 처음 나왔을 때 시험을 봤는데
쌀가루에 그 치료에다 올리기 전에 쌀가루랑 설탕이랑 섞어야 되는데 제가 설탕을 빼먹었어요. 심사위원이 옆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시루에 넣었어요. 심사위원이 뒤돌자마자 바로 쏟아서 바로 설탕 섞었거든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합격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황만 하지 마시면 돼. 아무렇지 않을 척. 난 다 알고 있으니까. 막 이런 척.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당황하면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잘 못한다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티를 내시지 않으시면 돼요. 나 다 할 수 있어. 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빼먹은 것 뿐이야. 막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다, 진짜로. 떡제주 기능사는 어려워. 떡제주 기능사요? 이거보다 쉬우실걸요? 오히려? 왜냐면 걔는 짝꿍이 정해져 있어요. 얘는 랜덤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걔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떡이 만들기 쉬워요. 찜기에 올려서 20분만 있으면 떡이 다 되거든요. 그리고 비율만 맞춰주시면 되고 하니까 쉽습니다. 떡은. 아직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밤은 그냥 모양 있는 그대로 편 써시면 돼요. 센치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은 물에 담그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 물에 담그셔도 얘만 물에 담그지 마세요. 깜밤이 나와요? 네네. 얘 안깜밤 드리면 선생님 시간 안 맞아요. 시간 안에 내실 수 없어요. 그래서 깜밤 나와요. 저희도 안깜밤 나오면은 재료비가 좀 덜 들죠, 선생님. 근데 이거 하나 친절하잖아요. 깜밤 나오는 거. 밤 양이 어느 정도 된다 하면 부서진 거 굳이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배를 깎아서 설탕물에 담가 주시는 거예요. 배는 그냥 물에 담그시면 배가 싱겁잖아요. 단맛이 빠져나가니까 설탕물에 담가서. 그럼 재료 씻을 때 네. 밤도 깜밤도 씻어요? 네네네. 그리고 배는 제가 그냥 씻고 껍질 제거 안 했어요. 근데 재료 다 껍질 제거해서 재료 접시에 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배는 껍질 벗겨주면 색깔이 변하니까 제가 껍질 안 벗겼어요. 얘는 그냥 놓으셨다가 저기 쓰실 때 껍질 벗겨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설탕물에 우리 육회 하실 때 또 배 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씨 이렇게 잘랐습니다. 일자로 가운데.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이러면 실격이겠죠, 선생님? 네. 그 태양처럼 해가지고. 아니죠, 이거 선생님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선생님. 이 안에서. 절대 이렇게 V자로 파시면 안 돼요. 일자로. 그래야 이게 센치에 맞춰서 배가 나올 수 있어서요. 얘도 4cm 못 맞추시겠으면 하나 있는 거 갖다 대시는 거 괜찮다고 했습니다. 요 나머지도 센치가 나올 것 같으면 그것도 같이. 얘는 센치가 맞아. 배는 좀 버려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는 먹어도 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먹어야 실격이에요. 먹는 순간 그냥 실격이에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연습하시면서도 드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왠지 선생님 드실 것 같아서. 하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선생님. 정말로. 왜냐면 이게 연습에서도 선생님
이게 무의식적으로 가서 드시게 될 수 있어요. 그 손에 이렇게 감춰가지고. 안돼. 손 진짜 안돼. 대낮에 이렇게. 아니. 그거 아무리 태양으로 정하셔도 안 돼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손에 양념 묻은 거 입으로 절대 가져가시면 안 돼요. 실제로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떨어지셨어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고기가 다 익었는지 한번 볼게요. 고기가 다 익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가운데 고기를 넣으시고요, 가운데 구멍을 하나 뚫어요. 뚫고 빼서 이렇게 눌렀을 때 핏물이 안 나오면 다 익은 거예요. 다 익었어요. 핏물이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면보로 고기의 모양을 좀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 자꾸. 그래요, 자꾸 떨어뜨리네. 면보 없으시면 뭐 그냥 하셔도 되긴 하지만 좀 단단하게 모양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면보에 해주실 때 얘를 꼭꼭꼭 이렇게 잡아 당겨가면서 느슨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감싸놓는 의미가 없습니다. 잡아 당겨. 키친타올로 하시면 얘를 잡아 당길 수가 없죠. 키친타올은 안 됩니다. 잡아 당길 수가 없어서. 이제 파마늘을 저 미리 다져놨습니다. 두부 으깨고요. 우리 다음 주 정도에 동태 잡을 것 같은데, 생선 전에 동태 통마리가 나와요. 포까지 드셔야 돼요. 다음 주 정도에 할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게 나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기능을 보는 거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어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생선 살로 김처럼 말아서 야채 넣고 찌는 거. 근데 그건 없어졌습니다. 다들 예전에 그거 나오면 집에 간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없어졌어요. 그거는 다행히. 최대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얇게, 이렇게 얇게 나와야지 써실 때, 다질 때 편해요. 굵게 나오면 여러 번 오래 다지셔야 돼요. 일단 얇게 썰어주시면 작업이 편합니다. 고추 전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기가 얼마 안 들어가요. 소고기 다졌을 때 어느 정도가 잘 다져지는지 이 정도면 됐다 이게 빨리. 이렇게 으깨셨을 때 바닥에 참 밀착되게. 저는 파마늘 다져놨습니다. 소금 4분의 1 작은술, 설탕, 이거 설탕이었어요. 소금 4분의 1 작은술 넣어주시고, 참기름 조금만, 깨소금, 후추.
이거는 육원전보다 고기 조금 더 두껍게 좀 덜 다져줘도 괜찮아요. 왜냐면 고추가 있잖아요. 고추가 지탱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부서질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괜찮아요. 육원전이나 섭산적 같은 경우는 지탱해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곱게 다져줘야 되지만 얘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비율이 3대1이에요. 두부랑 같이 보세요. 아니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온 거 다 하시면 돼요. 네. 섭산적만 비율 있고요. 나머지는 비율 없습니다. 두부가 적게 들어가는 게 얘는 제가 지금 두부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어차피 여기에 조금밖에 안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두부를 좀 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좀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싶으시면 소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부를 더 넣으셔도 돼요. 얘는 부서지지 않을 거라서 굳이 여러 번 막 이렇게 치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두 번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밀가루 깎아서 한 큰술 정도면 되고요. 겉에는 밀가루 묻히지 않고요. 안에만 묻힐 거예요. 그래서 안에 고기를 넣을 거니까 먼저 밀가루 넣어서 이렇게 털어주세요. 겉에 밀가루가 묻었다 하시면 그거 닦아내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묻은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전부 다 닦아내시면 되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요. 꼬리 쪽에는 되게 얇아요. 이쪽에는 그래도 거기도 그냥 발라지듯이 고기를 다 붙여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밀가루 다 묻혀주셔야 돼요. 밀가루 덩어리가 진 게 있으면 이게 아무래도 물기가 있으니까 덩어리에 질 수 있거든요. 덩어리 진 게 있으면 털어내시고요. 고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꽉 차야 돼요. 그리고 고추에 여기 단면이 있습니다. 단면 위로 이렇게 볼록 속이 올라오면 안 돼요. 익은 상태에서도. 그래서 단면과 수평이 될 수 있게 고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절대 올라오지 않게 끝과 끝에 고기가 다 들어갈 수 있게.
여기는 얇아요. 그래서 끝에도 다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얇게라도. 발라진다는 느낌으로. 풋고추전은 나오면 왠지 학교 갔거든요. 예? 풋고추전이 학교 갔거든요. 아니 이거 어려운데. 차라리 표고전은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표고전, 육회. 표고전은 좀 쉽습니다, 표고전 선생님. 쉬워요? 네. 육회도 쉬운 거 같아요. 육회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표고전. 갑자기 아, 그거 내가 학기계단 기분이 들었는데. 아, 섭산제 그거 나오면 꼴찌 아파져. 왜요? 섭산제 뭐가 어려우셨어요? 선생님이 미리 잘라서 굽지 않으셨으면 괜찮았어요, 선생님. 아, 찔러, 예. 그래. 미리 잘라서 구우셔서 그래. 혹시 안에 안 넣을까 싶어가지고. 다 익습니다, 선생님. 다 안 익을 것 같으면 다른 분들도 안 익죠. 선생님 것만 안 익진 않으니까. 마스리지 약불, 전부 치실 때 항상 약불. 지단을 먼저 붙여놓고 하셔도 되고요. 지단 붙이기 전에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저는 지단 붙이기 전에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고추 이거 속이 들어간 것만 밀가루 묻혀주세요. 골고루 묻히셔서 털어주세요. 반대면에 밀가루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따 닦아내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고추 잘랐던 단면에도 이렇게 세워서 밀가루 묻히시고 전체적으로 묻혀주시고. 이거부터 하는 게 좀 더 색깔이 예뻐, 깨끗하겠는데?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이거 고추장부터 지단보다 먼저. 아니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따지면 지단을 먼저 붙이는 게 더 낫죠, 선생님. 여기는 혹시 모르게 고기에서 육즙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단을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고기 하시고 나서 이만큼 남았어요. 제가 고기 얼마 안 그릴 거기도 하지만 저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계란. 저는 여기 항상 이렇게 소금을 넣는데 소금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흰자 한 큰술 정도 버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다 하지만 한 큰술 정도 버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흰자 안 섞는 건 안 됩니다. 흰자 섞어주셔야 합니다. 단면에도
지금 이 고추 자른 이쪽 면에도 제가 지금 달걀물 묻혔고요. 단면 먼저 이렇게 지지직 하신 다음에 내려서 전체적으로 살짝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기가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게, 가운데로만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면 하셨다가 내려놓고 살짝 눌러주세요. 팬이 좀 뜨거워서 저 불 살짝 껐습니다. 화상 입지 않게. 밥죽으로 누르시면 안 돼요, 밥죽으로. 그러면 힘이 선생님 고루고루 안 갈 수도 있어요. 한쪽만 이렇게. 네? 한쪽만 이렇게. 아니요. 뒤집을 거예요. 젓가락으로 안 돼요. 젓가락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힘이 고루 안 갈 수 있어요, 선생님. 누르실 때 너무 많이 누르시면 고기가 밖으로 삐져나올 수 있어요. 삐져나오지 않게. 비닐 장갑을 하니까 손이 덜 안 들리더라고요. 비닐 장갑 말고 선생님 라텍스 장갑. 네, 라텍스. 있잖아요. 네. 예, 라텍스 장갑. 라텍스하고 비닐이 약간 들어간 거요. 네. 제가 그걸 하니까 괜찮던데. 네. 손이 안 되던데. 라텍스 장갑 괜찮습니다. 근데 라텍스 장갑 하실 때는 고기 써실 때 장갑 끼셨던 것도 바꿔서 야채 또 끼셔야 되고요. 장갑을 여러 번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귀찮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구울 때만. 그건 뭐 선생님 네, 편하신 구울 대로. 때만. 벗고 꼈다가 불편할 수 있어서. 구울 때만. 불이 좀 세더라고요. 네네. 불 줄이셔야 돼요, 선생님. 약불로. 금방 이렇게 확 돌아오더라고요. 네네네. 얘가 아까 제가 하면서 계란이 묻었어요. 그러면 키친타올에 기름, 여기 있는 기름 묻혀서 이렇게 닦아내시면 됩니다. 계란도 그렇고 밀가루도 그렇고. 근데 계란이 익기 전에 닦아내시면 그냥 번지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계란이 익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초록색에 불에 가면 얘가 아프면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얘 초록색으로 한두 번은 뒤집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었다가 바로 다시 뒤집어 주세요. 얘 기름만 한번 묻혔다가 바로 다시 뒤집어. 이런 식으로. 오래 놓지 않습니다. 화상 입지 않게. 이거는 보여주기식이에요, 진짜. 네네네. 기름을 살짝 발라주셔야 돼요. 뜨거운 기름. 그래서 이제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기를 익히는 부분은 고추가 없는 면으로 고기를 익혀주시면 돼요. 얘는 고기가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금세 익어요. 오래 놔두실 필요 없습니다.
짠 이렇게 해놓고 좀 식혀주세요. 이제 겨자채 하겠습니다. 지단 먼저. 지단 하시면서 이제 버무릴 때 야채 수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수분 빼기 위해서. 그리고 배도 같이 수분 빼기 위해서 한쪽에. 섞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채에서 섞여줘도 상관없습니다. 계란 쓰면 안 돼요? 네? 고추한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흰자 노른자 섞여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안 써요. 아니, 안 써요? 네. 흰자 노른자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란자만 푸가 조절할 때 노란자만 사용하면 안 들어가요. 흰자 노른자 섞어서 쓰는 섞어서 게 쓰는 좋습니다. 네. 물론 얘 요구사항에는 흰자 노른자 섞어서 사용하라는 말은 없지만 흰자 노른자 섞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저거 남은 거 반죽에다가 저 노른자 한 개 유관자인 거죠? 아 저거 남은 거 계란 잘한 개. 네네네네네네. 얇게 펴주세요. 얇게 펴주시는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동그랗게 말고 우리가 썰어야 되는 센치가 있잖아요. 흰자에 거품이 있다면 거품 제거해 주시고 너무 얇지 않게 너무 많이 퍼뜨리셔서 너무 얇아지지 않게만 잔열에 의해서 익을 수 있게 그냥 놔뒀습니다. 이제 두잔 썹니다. 지단도 마찬가지. 그냥 이거에 맞추세요. 아까 처음에 썰었던 거에 맞춰서 센치를 정하시면 됩니다.
계란 아까 선생님처럼 손으로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네네. 편육에 고기가 삶았는데요. 만약에 얘보다 짧아요. 그러면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짧은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길면 당연히 잘라서 버리시고요. 짧으면 그대로. 그렇지만 넓이는 맞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넓이는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 예. 설탕 한 큰술, 깎아서 한 큰술이요. 식초 한 큰술. 그리고 간장. 간을 맞추기 위해서 간장이 조금 들어갑니다. 반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덩어리가 없게. 여기에 아까 겨자가루에 물이 정확하게 계량이 안 돼서 좀 덜 들어가면, 만약에 겨자 개놓은 게 되면 덩어리가 생길 거예요. 이게 잘 안 풀릴 거예요. 다 풀려야 되는데 잘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비율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한 큰술 가득 뜬 다음에 조금 버렸습니다. 반 작은술 안 되게 버렸어요. 조금만 버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덩어리 지지 않게. 계란 빼고 나머지 다 먼저 섞을 거예요. 계란은 왜 나중에 하냐면 계란이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란을 마지막에 다 버무리고 나서 야채들끼리 겨자 소스 다 버무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넣습니다. 야채에 물기 없이. 겨자 소스 이만큼 만들었다고 해서 이만큼 꼭 다 쓰실 필요 없고요. 쓰실 만큼 해서 일단 버무리세요. 골고루 다. 그리고 나서 계란. 겨자가 상당히 맵네요. 오, 지금 눈이 매워요. 계란 넣고 나서는 살살살살 버무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무리실 때 양손으로 막 이렇게 버무리시는 것보다 한 손에 도구. 이거 아니든 젓가락이든 상관없는데 한 손에 도구.
유라를 위에다 그냥 뿌리시면 안 되잖아. 거기가. 아니요, 버무려줘야 돼요, 선생님. 소스에 버무려줘야 돼요. 이대로 내시면 안 돼요. 접시 지저분해요. 이대로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근, 오이, 양배추, 배, 밤, 배 전부 다 들어가서 편육 이런 거 다 보일 수 있게 모든 걸 내가 다 넣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게. 그렇다고 하나하나 펼쳐놓으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모든 게 내가 다 썰어서 다 넣었다라고 티가 날 수 있게 하나씩은 보여주셔야 돼요. 최소 하나씩은. 근데 당근이 좀 양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근 너무 많으면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잣은 위에 있는 고깔 띄어내시고요. 잣을 시간이 있으시면 예쁘게 담는다고 이렇게 밤 위에다 이렇게 올리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면 그냥 뿌리세요. 다소알. 그냥 받는 거 잘라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담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추전. 내가 얘가 안쪽에 한쪽 면이 색깔이 안 난 거, 예쁜 거는 보이는 면으로 이렇게 놔주시고요. 좀 덜 예쁜 거는 감춰 놓을 거예요. 심사위원이 꺼내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놓고 한쪽 면은 이렇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고추의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네.